만약에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을 한 학기 동안 배운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 그 한 학기 전체 과정을 아주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분석은요. AI한테 대학 강의 오리엔테이션 대본 좀 짜달라고 한 바로 이 크롬프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가상의 강의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한 학기 과정을 여러분께 쫙 압축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진짜 궁금한 질문을 던져보죠. 데이터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한 학기라는 시간 동안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딱 5분입니다. 5분 안에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래밍부터 저기 고급 머신러닝까지 데이터 과학의 한 학기를 속성으로 둘러보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제 학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파트. 모든 분석의 시작은 똑같아요. 막 흩어져 있는 원재료,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쓸만하게 정리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코드를 딱 몇 줄 써서 인터넷에 있는 원본 데이터 파일을 제 컴퓨터로 가져오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첫걸음이죠. 근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마주하는 야생의 데이터는 대부분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학생 데이터. 당연히 쉼표로 구절되어 있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세미콜론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가 분석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판다스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가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까 그 정신없던 텍스트 파일이 코드 몇 줄에 이렇게 반듯한 표로 순식간에 변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정제의 힘이죠. 자, 데이터가 깨끗해졌으면 이제 건강검진을 할 차례입니다. 쓱 훑어보니까 총 395명 학생 데이터구나. 특성은 서로 3개가 있고 다행히 빠진 값, 그러니까 결칙치는 하나도 없네. 이걸 한눈에 딱 파악하는 거죠. 데이터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자, 이제 학기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 이제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 패턴, 한마디로 이야기를 찾아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계 요약을 보면 기말 성적 평균이 한 10.4점이구나. 뭐 이런 유용한 정보는 얻을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이 숫자들만 봐서는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죠. 그냥 숫자로만 볼 땐 전혀 몰랐는데 초등학기 성적하고 기말 성적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한눈에 봐도 오른쪽 위로 쫙 뻗어나가는 패턴이 보이잖아요. 첫 성적이 좋으면 기말 성적도 좋구나 하는 명확한 이야기가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학기 중반의 첫 번째 머신러닝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이죠. 바로 지도학습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도학습, 쉽게 말하면 정답지가 있는 족보로 공부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모델한테 수많은 문제랑 정답을 계속 보여주면서 패턴을 익히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딱 줬을 때 정답을 맞히게 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점들이 보여준 관계를 숫자로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 0.801.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점수 사이에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도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강력한 관계가 바로 예측 모델을 만드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을 학습한 모델은 이제 어떤 학생의 첫 학기 성적만 딱 보고도 이 친구 기말 성적은 아마 이 정도 나오겠는데? 하고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학기도 막바지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예측이 아니에요. 발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머신러닝의 또 다른 큰 축,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반대예요. 정답지 없는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과 비슷해요. 데이터만 툭 던져주고 이 안에서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묶어봐 하고 시키는 거죠. 그럼 알고리즘이 알아서 그 안에 숨겨진 그룹이나 구조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 전과 후 서진을 보면 비지도 학습이 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처럼 그냥 뒤죽박죽 섞여있던 점들을 알고리즘이 스스로 분석해서 오른쪽처럼 의미 있는 3개의 그룹으로 딱 나눠준 겁니다. 이걸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나눈 그룹을 어디에 쓸까요? 이 그림이
히트맵이라는 건데요. 색깔이 진할수록 그 특징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0번 그룹은 30, 40대가 많고 4번 그룹은 45, 60세가 많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룹별 특징을 알아내면 이 그룹엔 이런 상품을 추천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신없이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온 이 길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과정은 결국 이 5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걸 깨끗하게 다듬고 눈으로 패턴을 확인하고 그걸로 모델을 만들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마지막 단계, 더 나은 질문을 던지기 위한 준비운동 같은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파이썬이나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은 그냥 질문을 답을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일동이라는 거.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이 도구들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질문에 답을 찾아줄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니면 내 삶에 의미 있는 올바른 질문을 찾아내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세요?